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입니다. 첫째, 황교안의 탈락과 그 결심, 그리고 보수가 거는 기대입니다. 둘째, 이번 겨울엔 독감이 크게 번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셋째, 문정권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선거판 진행 상황이 미중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힘당 경선 후보 2차 컷오프에서 황교안과 최재형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안상수까지 탈락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완연한 조작이란 심증입니다. 세 사람 모두 야당 후보다운 이미지를 남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2차 컷오프 경선 진출 후보자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컷오프 경선 결과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이상 4분이 본 경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명 압축됐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이 이렇게 됐네요. 황교안 대표가 떨어졌네요. 아쉽네요. 저희가 이제 황교안 후보를 어느 정도 응원한 건 부정선거를 다루기 때문에 유일하게 부정선거 이슈가 사라지면 안 되겠다. 대선 TV 토론이 이제 중요한 방송국들에서 중계를 해주니까 그러잖아요. 보도를 안 했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할 수 없이 황교안 대표가 뭐 들고 나오고 막 질문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전국에 생방송 되니까 그걸 기대했는데 4강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진다. 이거를 제가 우려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예요. 부정선거를 겁내하는 세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후보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아직 처음으로 당과에 됐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 눈물을 흘리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선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 과도하게 부정선거 시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준절정판이 지난 4.15 총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대선을 이 반민주주의 세력들은 마지막 기회로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많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대선이 각 당의 경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경선도 벌써 시작된 지가 꽤 흘렀습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정확하게 검증되고 필요한 부분들은 고쳐지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내년에 선거, 대선도 지선도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니라 부정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시는 우리가 부정선거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꼭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4.15 부정선거와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정선거 시비에 대해서 좀 잘 살펴주셔서 국민 여러분이 감독자가 되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앞장서서 또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그런 대역을 할 수 있도록,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여당의 이중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절대적 관리를 받는 국힘당의 후보 경선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치 쇼였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된 것에 대해 맥이 빠진 우파 보수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입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결심을 말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질병 방역 전문가들이 이번 겨울엔 영국에서 6만 명이 독감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독감 예방 주사를 맞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한 그동안의 사회적 록다운 등으로 사람들의 일반 질병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이유입니다. 코비드19에 대한 면역력과 독감의 면역력은 다르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독감이 급증할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노팅엄 대학의 부총장이자 NHS 부책임자인 조나단 반탐 교수는 1989년에서 90년 겨울에 독감으로 19,000명이 초과 사망한 것이 지표라고 말합니다. 한편 의과 아카데미의 보고서는 독감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이 평년보다 2배 이상 많을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연구원들은 이것이 최대 6만 명이 독감으로 사망하고 4만 명의 어린이가 RSV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고 또 말했습니다. 때문에 NHS는 독감, RSV 및 코비드의 3중 재앙으로부터 영국을 방어하기 위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겨울철 위기가 이미 왔다고 경고하고 피곤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인 계절적 현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의료 서비스가 감당 못할 만큼 한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NHS 역사상 가장 큰 독감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영국에서 3,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료 백신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부스터 잽도 출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70만 명이 세 번째 잽을 받았고 영국에서 약 2,800만 명이 부스터 잽을 맞을 자격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백신 및 예방 접종에 관한 합동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두 번째 접종 후 6개월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평균 1년에 11,000명이 영국에서 독감으로 사망하지만 이는 순환계의 긴장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사람들이 실내에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낮은 온도가 바이러스가 번성하도록 함에 따라 독감의 엄청난 급증이 예상된다고 실무진들은 말합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VOA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킹 멜로리 랜드연구소 국제위기안보센터 국장은 한국 정부의 거듭된 대북 제재 완화 요구가 북한의 불법 자금 조성을 막으려는 국제적 협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멜로리 국장은 한국 정부 측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한 VOE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육자회담 당사국들을 반목시켜 어부지리를 얻거나 일본, 미국, 한국의 민주적 선거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협상의 망령을 이용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에 동의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실패한 2차례 협상에서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설정하려는 전술을 펼쳤으며 자신들의 공격적 행동 때문에 부과된 국제 제재에 대한 일방적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희망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생화학 방어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1994년 이후 미국과 한국이 시도했다가 김씨 일가의 함정에 빠진 것과 똑같은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제재야말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유일한 방안이자 비핵화 강제 방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 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제재법 전문가 조슈아 스탠트 변호사는 제재 완화 조건은 법에 명시된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의 조건 충족 없이 제재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위법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basically North Korea's lawyers there. But you know, they're not good lawyers because a good lawyer would have read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seems as if a week cannot pass that I don't hear about some harebrained scheme coming from Seoul that would be a flagrant, clear violation of the UN or US sanctions or both. 대한민국은 문정권 시작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국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맹방이던 미국의 전문가 패널들이 현 정권을 찝어서 비난하는 것만 보아도 주사파 정권이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진 공통된 정치적 이념의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면 국민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잘 되려면 훌륭한 지도자가 시대마다 나와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분명히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